혼의 그림. 김태실.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일생을 작업에 몰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을 작품에 투영시키는 것이다. 조각가가 나무나 철, 그 외의 갖가지 물체를 통해 영감을 표현해내고, 무대 위에 선 무용가, 연극인이 작품에 녹여내는 열정도 혼을 담아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화가, 음악가가 내면에 숨어있는 뜨거움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 자신을 온전히 쏟아 작품화해내는 것 등 어떤 모양으로든지 혼의 그림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삶은 미치는 것이다. 미치지 않고는 자신의 열정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 초가을 비가 촉촉이 내리는 날, 여주 모가 박물관을 찾았다. 나무를 깎고 다듬어 만들어 놓은 작품에서 작가의 혼을 발견했다. 나무는 석가모니가 되고 옥황상제가 되었으며 일생을 통해 쏟아낸 작품들이 말없는 위엄으로 들어차 있었다. 부처상을 조각하기 위해 나무를 선별할 때도 신중을 기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 나무의 남쪽 방향을 얼굴로 하는 것은 갈라지지 않게 함이고, 뿌리 부분을 머리로 잡는 것은 물을 빨아들이는 뿌리가 생명수로 나무를 키우듯이 정신의 중요성을 담고 있기에 그렇다. 스크린에서는 목욕 재개한 작가가 몸과 마음을 명상으로 가다듬고 나무라는 물체를 미친 듯이 깎아내어 부처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목각용 칼로 나무를 다듬는 것이 마치 잘 반죽된 도자기 흙을 다듬는 것처럼 부드러워 보였다. 부처의 눈을 다듬을 때는 작가의 혼이 강렬하게 부처에게로 전이되는 것을 느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깨끗한 캔버스와 마주하는 작가는 순례의 길을 떠나는 구도자와도 같다. 무엇을 그려내기 위해 설계하고 계획하기도 하지만 계획 없이 시작해 표현해내는 작품도 있다. 시작과 끝을 모른 채 한없이 명상의 길을 가다 어느 순간 영감의 빛에 매료되어 출발하게 되는 작업, 혼의 그림을 그리는 때이다. 학창시절 미술 선생님이 그랬다. 한국 미술대전을 준비로 작품 구상에 들어가면 커다란 캠퍼스를 뚫어질 듯 바라보며 구도의 길을 떠나곤 했다. 식음을 잊고 창작해내는 작품에는 선생님의 혼이 담겨지기 시작했고, 밤과 낮의 구별 없는 활동에서 명작이 탄생되곤 했다. 혼을 불어넣기 위해 고심하던 선생님의 외로운 길이 애틋한 향수로 밀려온다. 파울로 코엘료는 그의 작품 오자히르에서 작가의 고독한 작업은 하나의 다리, 한 척의 배, 영혼이 순환하고 소통하는 통로가 된다고 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쏟아내는 열정은 쇠를 녹여낼 듯한 화력으로 삶을 태운다. 태우고 남은 채는 혼의 그림이 되어 그 작품을 대하는 사람의 정신 속에 머무른다. 작가들의 전기에서
책은 저절로 쓰여진다. 작가는 받아 쓰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다. 글 쓰는 일이 혼을 그려내는 일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무수한 장인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 생을 다해 혼을 불사른 것처럼 필력을 불사르는 작가들의 작품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예술적으로, 학구적으로, 과학적으로 각각 색깔은 다르지만 사람들에게 녹아있는 염원은 같다. 파울로 코엘료는 무엇보다도 인간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언제 시작할지를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언제 멈출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혼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언제 멈출지 모르는 열정에 사로잡혀 일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어쩌면 삶이 끝나는 때가 멈추는 때일지도 모른다. 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물이 선명하게 나타나듯이 혼을 태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수록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그렇게 혼의 그림을 그리고 혼을 태우면서 살다가 생을 마친다면 그의 삶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 삶은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 때문이다.